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태풍 종다리가 습식 더위, 그러니까 습기를 가득 머금고 우리나라로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그나마 다행인 건 세기가 비교적 약한 소형 태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태풍 진로를 보면 지금 이 제주도 남서쪽 서귀포 남서쪽으로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를 보면 서해 쪽으로 타고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소형 태풍이라고 하더라도 태풍은 태풍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기압이 오늘의 태풍이 됐고 또 오늘의 태풍이 내일의 저기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중심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 물론 이제 이 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본 기준이고 네. 전 세계적인 세계 기상기구의 기준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라고 하면 5단계 중에서 3단계 강한 단계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이제 엊그저께죠. 한 16, 17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열대 저압부였고 기상청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태풍 정도까지는 아닌 상태의 저기압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그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태풍 주변의 불안정한 요소로 인해서 힘이 합쳐지면서 태풍으로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 현재 일단 제주도는 태풍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주 남부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 현지의 CCTV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몇 군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주의 중문해수욕장 에서 바라본 CCTV 모습입니다. 지금 하얀 거품을 내면서 파도가 심하게 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뉴스 시작 바로 직전인 오전 11시 30분의 모습을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해놨습니다. 기상 상태 때문에 화면이 고르지 않아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30분 전에 녹화를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서귀포항입니다. 멀리 보이는 이 파도, 글쎄요, 이 하얀 거품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중문단지만큼이나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한지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역시 제주 남부에 있는 법환포구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지금 파도가 꽤 높게 일고 있고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한 제주 남부 지역의 30분 전 CCTV 모습을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려 봤습니다. 일단은 통상 여름 태풍보다는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우려되는 게 한번 태풍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태풍의 길이 열려서 그 다음 태풍이 올 확률도 높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상황에 따라 사실은 다릅니다. 네. 한 해에 통상적으로 과거 30년 동안 발생했던 태풍의 수를 보면은 한 해 통상적이라고 하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인데요. 네. 이때 한 해에 발생하는 태풍은 25개이지만 어떤 해는 태풍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적게 발생했는데 많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뚜렷한 어떤 비례관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태풍의 길은 덥고 습한 공기의 그 가장자리가 길목이 된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번 태풍이 올라오는 그 진로가 잠시 일본 동쪽으로 물러났던 북태평양의 중심이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서쪽으로 밀려오면서 가장자리로 길을 열어줬다. 그 부분이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요. 태풍 경로를 보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다리 예상 진로는 제주도 남서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북상을 하고 있고 예상 진로는 서해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상한 건요. 오늘 오전 울산, 그러니까 동해 쪽에 있는 이 도시죠. 울산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울산의 한 지역은 지금 차가 천장 가까이 물이 잠길 정도로 폭우가 내렸거든요. 태풍의 진로는 서해인데
지금 울산에 저렇게 비가 많이 내린 것, 이거는 태풍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언론에서는 태풍 얘기를 하고 내 머리 위에선 비가 떨어지면 다 태풍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알아보고 놀란 것은 네. 그 서뚜껑 보고도 놀라는 격인데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풍급으로 이 열대 저압부가 발달하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이 예상을 했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북태평양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가장자리 주변에 굉장히 열대 요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태풍 단계로 발달을 했고 아하. 지금 울산 주변 지역의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좀 강한 요란의 영향으로 자정부터 지금까지 내린 이제 물론 지금은 비가 요란이 잠잠해졌죠.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용돌이인 거죠. 아하. 저기압의 어떤 소용돌이. 네. 소용돌이가 불안정으로 만들어졌는데 자정부터 이들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계속 내려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정부터 내린 비의 양 142m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의 직접 영향은 아니고 그 앞바다가 따뜻한 기운이 몰려들면서 내리는 국지선 소나기 뭐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태풍이라는 저기압이 있고 동쪽에는 고기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그런 안에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남동풍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태풍이 온다는 것, 물론 태풍은 대비해야 될 위험이기도 합니다만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무더위가 확 꺾이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 좀 이번에 지금 기승을 부린 무더위가 좀 사라질까 했는데 지금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무더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더위가 한창일 때는 그 무더위의 큰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단연 태풍이 맞습니다. 그렇죠. 2018년 같은 경우에도 19번째 발생한 솔릭이 딱 이맘때쯤에 2018년의 더위의 기운을 한풀 꺾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이지만 굉장히 워낙 강풍의 반경도 좁고 세력도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내리거나 태풍의 우리나라에 견고하게 지금 만들어진 폭염의 구조를 깨트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순기능보다 악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열대 지역에 덥고 습한 공기를 가득 지금 머금은 채 우리나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수송체의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거의 뜨거운 바람만 불어넣는 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입추는 거짓말쟁이다. 사실 더위는 처서가 지나야지 확 꺾겠다 했는데 근데 올해는 처서 매직, 그러니까 처서가 지나도 꺾이는 더위를 경험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실제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고緯도에 위치한 중국의 화북 지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매년 맞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그 절기도 어느 정도 맞지 않은 옛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꼭 처서여서 더위가 꺾인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여름철의 기온 통계를 살펴보면은 실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광복절 연휴까지는 평균 기온이 최고 기온이 30도였다가 광복절 이후부터는 29도로 떨어지는 게 30년의 평균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서 매직이라기보다는 이맘때쯤에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태풍이 불고 오는 뜨거운 바람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뜨겁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바다 쪽에서 덥고 습한 습해요. 열기가 예.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달 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뜨거운 그런 더위가 밤낮으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더위 기승 때문에요. 지금 처서 매직도 없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이 저는 귀에 딱 와닿습니다. 태풍도 이기지 못한 무더위. 아니 도대체 이 밤까지 열대야 이렇게 기록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습도죠. 습도. 그러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1994년과 2018년 같은 경우에도 낮더위 못지않게 밤더위의 열대야 더위도 나타났는데 이때 해와 올해와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의 해들은 낮의 열기가 정말 밤에도 식지 못해서 열대야로 이어진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낮더위는 사실 그 해들에 비해서는 심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밤 동안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낮 동안에 받은 열기를 식혀주지 못하는 그런 영향을 이 대기 중에 수분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구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늘에 잔뜩 낀 구름이 밤 동안 이어지게 되면은 낮에 받았던 열기뿐만이 아니라 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열을 계속해서 막아주는 온실 효과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열대야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태풍으로도 몰아내지 못하는 무더위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소형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태풍입니다. 저희가 태풍 경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종다리 제9호 태풍이죠. 예상 진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남서쪽에서 북상을 하고 있고 예상 진로는 서해를 통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상륙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서해를 통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진로 상륙 안 하고 그냥 소멸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태풍의 기준치가 떨어지는 것뿐이고요. 지금 이제 목포 부근 쪽에서 아마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태풍으로서의 그 기준값은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 저기압의 형태로 내일 낮에 수도권 지역을 관통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태풍이 다가오기 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의 비 예보도 있고요. 아하. 태풍으로 내리는 비 예보 그리고 내일 이 태풍의 저기압이 빠지고 난 다음에 중국 내륙에서 또다시 저기압이 다가오면 앞으로 목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비의 양이 조금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바람이지만 많은 누적되는 비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다리가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태풍과 상관없이 뜨거운 공기 때문에 국지적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또 태풍 때문에 내릴 비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저기압 때문에 내릴 비 세 가지 비가 지금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비 피해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날씨 태풍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